너는 비밀 요원이잖아. 예, 그지? 일이 힘들지? 예. 뭐가 제일 힘들어? 뭐 식사 문제 같은 게 일을 하면서 먹는 거? 먹는 거. 응, 두 번째로는 잠을 좀 많이 자지 못하고. 잠? 예. 잠은 잘 수 있을 때 자야 돼. 대신 일할 때는 잠은 안 되지. 틈만 나면 일이 없을 때 푹 자둬야 돼. 체력을 보충해야 된다는 거야. 체력이 떨어지면 일을 못 하거든. 예,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장거리 운전을 의뢰인들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할 때, 뭐, 4시간, 5시간. 장거리. 예, 지방 갈 때. 그때 뭐, 장비 사용은 안 하나? 장비 사용은, 안 해? 네, 못하게? 네. 그러면 오로지 그냥 추격해야 되네? 예, 한 두세 대로? 2대 갖고 합니다. 그대? 예. 놓쳐버리면 어떻게? 멀리까지 가? 저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한 3시간에 계속 여기저기 다 찾아본 이후에 또 찾아냈어? 찾아냈습니다. 다행이네. 근데 지방은 뻔하잖아. 외지인이 지방 내려가면 숙박업소 몇 군데 뒤져보면 되고 차는 있을 거니까 차를 타고 갔을 거 아니야. 고속버스 타고 가야지. 그때 마치 리조트, 골프 클럽 거기를 들어가 그쪽으로 우리가 거기서 놀 쳐가지고 3시간 이후에 그쪽에서 차가 나온 걸 다시 그래? 찾아냈죠. 체력 보충은 어떻게 해? 술 먹어? 술 전혀 못 하고 술을 원래 먹은데 이 일을 하고 나서는 술을 전혀 먹지 않고 먹었어도 먹으면서 할 수가 절대 없어요. 이 탐정들은 술 먹으면 안 돼. 예, 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시간도 없고. 그렇지. 예. 설령 시간이 있어도 술을 먹는다 해도 한두 잔 정도 하고 끝내야지. 이 술 많이 먹어버리면 제일 쥐약이야. 탐정들한테는 술이 쥐약이야. 담배는 상관없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까지 끊어버리면 사람 미쳐 죽지. 예. 술을 먹으면 안 돼. 체력적으로 못 버텨. 몇 년 못 한다고. 지금 한 지 얼마나 됐어? 이제 한 3개월 됐니? 힘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 3개월이면 빡세게 배웠겠네. 물론 이 상담하는 건 좀 미숙할지 모르지만 현장 일은 3개월이면 하루에 일 얼마나 해? 하루에 뭐 아침 6시에 나갔다가 밤 뭐 11시에 끝나기도 하고 또 뭐 오전 뭐 9시에 나갔다가 밤 12시 뭐 1시 할 때가 집에 귀가할 때까지 귀가할 거의 때까지. 잘 시간도 없겠네. 예. 또 다음날 뭐 또 다른 사건이 있으면 5시에 일어나서 불과 4시간 잘 때도 있고 3시간 잘 때도 있고. 힘들겠네. 탐정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잠, 먹는 거. 잠자는 거고 먹는 겁니다. 그게 가장 어렵고 참아야 되고 남들과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도 12시 1시면 배고픈데 남들 먹을 때 못 먹고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예. 보통 일 받으면 며칠 정도 해? 한 건, 한 건? 5일에서 일주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끝내고 몇 시간 만에 끝내고 하루짜리도 물론 있습니다. 하루에 찾아서 하루에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건 괜찮은데. 네. 뭐 이런 가정 문제 쪽으로 네. 조사 쪽으로 그래도 제일 일이 많이 들어오는 게 가정 문제.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한 7, 80%가 옛날에 그러니까 10 몇 년 전에 내가 한참 현장 다닐 때는 의뢰를 받아서 30분 만에 끝내기도 했고 길어야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 왜 그랬냐면 그때 간통죄라는 게 있었거든. 이 간통죄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현장 덮쳐버리면 그걸로 끝이야. 그 자체가 증거가 되니까. 저는 그 간통죄라는 거는 형사적 처벌이거든. 형사처벌이야. 징역 갔어. 그때는 뭐 간통죄로 현행범으로 잡히면 바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 이틀 자야 돼. 합의 보면 금방 나오지. 그 간통죄가 없어진 뒤로 좀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어. 간통죄 폐지되고 한 1년, 2년 정도는 되게 애들이 탐정하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했다고. 근데 이제 이게 뭐든지 적응이 되잖아. 끝나는 일이 없어졌지. 그러니까 편하게 일이 처리돼야 되는데, 뭐 옛날에는 뭐 모텔이나 호텔 아니면 두 사람만의 공간으로 같이 들어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게 막 간통이 성립되고 막 그랬거든. 저희가 이제 처음 해서 그런가 좀 실시간 보고 싶고 알고 싶어요. 의뢰 맡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궁금하게 돈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 거 정상인 거 맞습니까? 근데 정상인데 그게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 나중에. 그런 거 있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고서 쫓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의뢰인들의 성격을 먼저 파악을 잘 해야 돼. 의뢰인들이 성격이 좀 급하다던가 이 사람 너무 경솔한 성격인 것 같다 싶으면 절대 그렇게 실시간 보고를 하면 안 되지.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침착하구나. 그리고 이 상담 의뢰를 받으면서 상담을 해보면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한지 나오잖아. 그러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을 빨리 판단을 해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할 건지 아니면 이건 이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경우 증거가 어느 정도 요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한 번에 증거를 넘겨주고 손을 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모든 의뢰인한테 실시간 보고 뭐 영상 찍는 대로 이 사람 어디 갑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랑 밥 먹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밥 먹네요 이거 보면 만약에 그 장면이 상간남 상간녀와 행동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내줬다고 쳐. 이 사람 성격 급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못 참어 그냥 밤에 바로 살리나.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심리를 정확히 의뢰인의 심리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지. 그리고 의뢰를 받을 때 대상자의 성격이라든가 심리, 현재 상태, 그리고 경제 상태, 경제 상황 이런 거 모든 거는 상담 받을 때 파악을 해서 현장에 투입이 돼야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직접 한다면 모를까 직원을 투입을 시켜서 업무를 보게 할 경우에는 진짜 이거 컨트롤 정말 잘해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내가 보스 입장에서 보스가 직원들을 컨트롤하는 게 이게 진짜 힘들거든. 근데 그런 면에서 현재 네가 속한 그 회사의 보스는 내 판단에 대한민국 1등이다. 그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한다는 자체를 영광으로 알아라. 배우는 과정에서 옛날엔 흥신소라 그랬지 지금은 탐정이고 명칭이 흥신소라는 명칭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잖아. 이제 전문직이야. 하나의 전문직이 된 거야. 그것도 고급 인력이 된 거라.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야.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내가 탐정을 하고 싶어서 사업자는 낼 수가 있어. 하지만 사업자만 내면 뭐해? 가는 길을 모르는. 근데 그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배울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는 영광이야. 큰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고 보스가 그래도 지금 현역에서 한 지가 한 30년이 넘기 때문에 그 계통에서는 그래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알아주는 사람이야.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고 일은 지금 엄청 힘들 거야. 몇 건 정도나 일을 처리해? 지금 한 달에 요즘에 한 7, 8건 정도. 네가 처리하는 게 제가 한 것은 3건 정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7, 8건이면 일이 좀 적게 들어오는 편이네. 지금 비수기지? 한여름은 휴가철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겨울철에는 아마 2, 30건씩은 들어올 거야 보면. 내가 알기로도 그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는 의뢰 받는 건수는 그 본인 그 의뢰를 받는 입장 보스의 의지에 달려. 내가 일을 많이 받고 싶다. 많이 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업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데 일만 계속 받아버리면 나중에 이게 사기꾼이 돼버리거든. 왜 일을 처리 못하니까 일을 처리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그 양이 있어. 그럼 그거에 맞춰서 업무를 이게 의뢰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일을 받아버리면 처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기꾼 되는 거야. 거짓말을 하니까 사기꾼이. 절대 이 의뢰인한테 의뢰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돼. 네. 그대로 얘기를 해.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서 뭐 때문에 안 됐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다시 보완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주는 그런 게 돼야 되는. 예전에 과거의 흥신소가 아니야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은 전문 탐정이야. 자부심을 갖고 해야 돼. 맞습니다. 이 조사기관 관에서 못하는 걸 민간이 대신 해주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야. 올 데 없는 사람들이라. 자기가 하다 안 되니까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내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업무를 맡긴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의뢰인들은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 배우자가 바람펴. 내 가족이 집을 나갔어. 얼마나 힘들겠어. 피가 말리는 사람들이라. 피 말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뢰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을 대못을 박으면 안 되잖아. 좀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는 게 있어. 옛날에 그 흔적이 있는데 그 의뢰인들 진짜 심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진짜 가정이 진짜 파탄날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의뢰를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더 피해가 가게 하면 안 되잖아. 당연하죠. 그러면 안 되죠. 네가 의뢰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야. 니한테도 전화가 올 텐데 의뢰를 받아가지고
의뢰비를 물어볼 때 네가 받아야 될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일주일에 네. 아 이건 한 500을 받아야겠다, 1000을 받아야겠다, 이 업무는 난이도가 좀 세다, 네. 그런 걸 판단해서 뭐 500을 받든 1000을 받든 800을 받든 이렇게 2천만 원을 받든 이 판단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의뢰인들은 너무 비싸면 또 못 하잖아. 네, 그치? 근데 이런 애들이 있다고. 지금 요건 조금 이제 자기만,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 아, 50만 원을 해드리겠습니다. 50만 원 갖고 무슨 일을 처리를 해? 거짓말. 아니, 반나절만 돌아다니면 50만 원 다 써버려. 근데 50만 원만 입금하세요, 일단. 그러면 일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사진 한 장 딱 걸어가는 거 하나 찍어서 보내주고, 카톡으로 보내주고, 아, 사진값 100만 원입니다. 둘이 팔짱 끼고 걸어가는 거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그것도 얼굴도 자세히 나오지도 옆모습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아, 이거는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200만 원입니다.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200만 원 송금하세요. 돈 50만 원에 코를 껴놓고, 나중에 1,500만 원, 2천만 원 뜯어먹는 이런 개족 같은 탐정이 있다고. 이런 건 안 돼. 자, 당연하죠. 그런 건 안 돼. 정당하게 받을 거 처음에 제시를 하고 그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았으니까 일을 그만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근데 일을 무조건 이 의뢰인들을 이용해서 무조건 돈만을 생각을 하고 50만 원 입금하세요. 50에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안 돼. 그런 놈들이 있어. 지금 30만 원짜리 붙어 있더라고요. 30만 원에 하루 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근데 그렇게 맡기는 의뢰인들이 있다니까. 왜? 이쪽에 전화하니까 하루 업무 해주는데, 하루 증거 수집해주는데 얼마? 200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요즘 의뢰인들은 여기다만 전화했다고 해서 여기다만 의뢰 안 해. 이쪽도 전화하고 저쪽도 전화한단 말이야. 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쪽에서는 200만 원이라 그래. 근데 이쪽에서는 30만 원이래. 그러면 누구 어디다가 의뢰를 할까? 30만 원짜리 의뢰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이 30만 원짜리 의뢰인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500만 원 들어가, 하루 일에. 네. 왜? 증거 수집했는데 둘이 팔짱 끼고 걸어가는 사진 한 장 찍었고, 모텔 들어가는 거 사진 찍었고, 나오는 거 사진 찍었습니다. 차 남바도 찍었고, 그 여자 얼굴도 자세히 나왔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사진 보내주세요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사진을 보내줘? 이거 사진 찍은 건 사진값 별도입니다. 우리는 말로 해드리는 거는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 찍었습니다. 알려드렸지 않냐? 30만원어치 다 했습니다. 단 사진 증거물은 별도입니다. 장당 200만원씩입니다. 지금 3장 600만원입니다. 500만원에 깎아드릴게요. 결과적으로 200만원짜리 200에 의뢰를 했으면 이 모든 걸 다 해서 보낼 텐데, 당연하죠. 거의 끝났죠. 근데 그걸로 끝날 텐데 30이라고 싸게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600만 원, 500만 원 들어간 거야. 사진을 증거로 찍었다니까 그걸 받아야 되잖아. 울며겨자 돈을 보내고 사진을 받는다는 그 의뢰인은. 결과적으로는 눈탱이 맞은 거야. 적정한 가격은 하루 일하는 금액이 200. 조금 빡세고 인원이 많이 투입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한 300 정도 받는 게 적정한 금액이래. 대신에 뭐 한 일주일 정도, 10일 정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지켜보고, 언제, 왜 D-Day라는 날짜를 정확히 모를 때는 D-Day 나이라는 거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은 날을 정하는 거야. 그 날을 안다면 하루 이틀 이렇게 일을 받아서 하는데, 일주일 10일 계약을 하는 경우는 날짜가 언제일지 모를 때 그렇게 정하는 거야. 그럴 때는 금액이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루에 필요한 금액, 의뢰를 받아서 하루에 업무를 할 때 들어가는 필요 경비가 최소 100만 원이야. 해보니까 알겠지. 100만 원인데 그걸 계산을 해보라고. 너 하루에 일당 노가다 뛰면 얼마 받아? 잡부야 니가. 잡부도 15만 원, 뭐 15만 원이지. 그러면 15만 원, 잡부 2명이 투입이 됐어. 네. 30만 원이야. 네. 그치? 네. 그 30만 원에서 의뢰비 30만 원 받았어. 기름 넣어야 돼. 기름 얼마 들겠어? 최소 5만 원이야. 요즘같이 날씨 쨍쨍한 날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으면 5만 원 가지고 밥 안 먹어? 밥 먹어야 되잖아. 밥 먹어야지. 하루 3끼. 그래, 아침 굶어. 점심 저녁 먹어야 돼. 샌드위치, 뭐 햄버거 먹어. 얼마 먹어? 국수를 사 먹든 뭐 햄버거를 뭐 2만 원, 7만 원 나갔어. 30만 원에서 7만 원 나갔어. 커피숍에 들어갔어. 커피라도 먹는 거 찍으려면 따라 들어가야 되잖아. 커피 먹는 거 찍으려면 들어가야 되잖아, 커피숍. 요즘 커피값 얼마야? 한 잔에 4, 5천 원씩 해. 맞습니다. 먹으면서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경비가 하루에 10만 원 정도 깨진다고. 아이고, 애낀 거야, 이거. 고속도로 타고 어디 빠져나갔어. 톨게이트비 들어가잖아.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10만 원은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 10만 원 번 거야. 오늘 둘이서 10만 원씩 나눴어. 한 달 계산해봐. 매일 일을
한다 해도 300이야. 이거 왜 해? 한 달에 300 벌라고 해? 한 달에 300 그냥 직장 취직하는 게 낫지. 잠 못 자고 그러죠. 몸 상하고 남 잘 때 못 자고 이거 아니잖아. 그치? 30만 원 갖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 이 30만 원에 업무를 맡긴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지. 최소한 내가 탐정이라면 하루에 내가 순수하게 집에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남는 돈이 4, 50만 원은 돼야 된다는. 2명이 투입됐을 때는 100만 원. 혼자서는 일을 못 하는 거야. 거의 힘들어요. 거의 힘든다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머리도 2개가 합쳐져야 일이 빨리 끝나는 거야. 최소한 2명이 투입이 돼서 차 유지도 해야 되고 10만 원도 안 남아. 내가 가져갈 수 있는데 30만 원 받아가. 그래서 100만 원이란 말이야. 근데 의뢰인들이 그걸 몰라. 근데 그거를 잘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해줘야 돼. 의뢰인들은 전혀 모르죠. 사면 뭐 다 그쪽으로 가려고 그쪽에다 의뢰를 맡기려고 그럴 뿐이지. 나 자체도 싼데 의뢰하고 싶지만은 네.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의뢰인들이.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왜 200만 원을 부르는 탐정이 있고 30만 원을 부르는 탐정이 있고 그걸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돼. 네. 그래야만 네가 200만 원짜리 의뢰를 받을 수 있는 거야. 30만 원짜리 의뢰를 받아서 사기를 칠래? 아니면 200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줄래? 그럼 넌 200짜리 가야지? 네, 당연하죠. 그지? 이런 30만 원, 50만 원 해준다고 하는 애들이 결론적으로 사기꾼들이야. 얘네들 때문에 욕을 먹는 이런 애들이 있어. 네, 있어요.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 의뢰인의 정보는 목숨과도 같이 여겨야 된다. 네가 취득한 정보는. 네, 그게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야. 네. 의뢰인한테 일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 중에 저 타겟의 정보를 내가 모든 부정행위를 다 입수했어. 이 정보는 의뢰인한테도 경제적인 정보야.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정보고 이 치명적일 수 있는 정보야. 그러죠. 양쪽에게 다 큰 정보란 말이야. 말하자면 나한테는 이쪽을 줘도 돈이 되고 이쪽을 줘도 돈이 돼. 하지만 의뢰인이 나한테 이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당연히 의뢰인한테 가야지.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어? 맞아요. 그건 철칙이야. 네. 근데 이 못된 탐정들이 있어. 정보를 이중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으로 이게 양다리 되는 거야. 뭐 이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아, 예, 뭐 당연하죠. 일을 하면서 그거는 철칙으로 삼아야 되는 거고 네가 보스가 돼서 직원들을 데리고 업무를 수행할 때도 철저하게 그거에 대한 건 염두에 둬야 된다. 옛날하고 과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졌으니까. 이 몸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지킬 건 지키고 조금 힘들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이제 3개월이면 네 보스는 3개월 동안 너한테 엄청 빡세게 가르쳤을 거야. 견디기 힘들지. 버티면 네, 아, 너 힘듭니다. 이제 명탐정이 될 수 있다는 거. 하고 싶은 말 있어 난? 늘 이렇게 좋은 말, 이렇게 좋은 조언, 또 이렇게 의뢰인과 탐정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니까 그게 굉장히 공부가 되고 열심히 하면서 법적인 제도의 선 안에서는 지켜가면서 어쩔 수 없이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해야 될 업무가 있긴 있어. 하지만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명탐정이 되는 거야. 살면서도 뭐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길 수 있잖아. 과속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거는 불법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신호위반을 사실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마치려면 네. 이걸 완벽하게 끝내려면 따라가다 신호 보면 까고 가야지. 네. 어떻게 그래 준법천시 너무 주차해도 안 되는 거야. 딱지가 심지어 일하면서 주차장 딱지가 많이 날라옵니다. 그 대상자 저기 들어가고 있는데 차 놓고 빨리 쫓아가야지. 주차장 찾아가 차 대고 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지난달에 견인도 2번 당했고요. 딱지가 4개 끊기고요. 가속에서 1번 있고 보통 한 달에 그런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약간의 법을 어길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법을 준수하면서 해라. 예. 그 얘기야. 네, 뭐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열심히 하고 네네. 다음 시간에 또 뭐 다른 얘기를 한번 좀 해보자. 이제 예. 지금 이게 몇 달.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